자, 고 기자님. 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쟁점이 뭐였었고, 뭘 갖고 부인하고, 뭘 갖고 배째라 했는지. 너무나 총체적으로 예.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뭐 쟁점이랄 것도 없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정과 부인으로 일관했는데 일단 태도를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배째라로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국민에게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태도도 하고 그래서 뭐 이 판결을 할 때 정상 참작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그럴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태도에 있어서 아쉬울 게 없다.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롭지도 않은데 내가 공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내 편할 대로 하겠다는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재판에서 두루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를테면 처음에 부정하다가 증인이 있어도 부정하고 그 증인이 뭐 알만한 위치가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믿을만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고. 신빙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네, 이제. 증거가 나와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는데 어떤 정도로 부정을 하냐면 그 증거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이를테면 안호성 전 수석 같은 경우 수첩에 대해서 부정을. 정호성. 예. 안종범. 예. 안종범, 정호성을 묶어서 안호성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부정을 하냐면 본인의 수첩은 맞다. 그렇지만 그것을 적법하게 나한테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재판에서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변호사님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주 특이한 논리네요, 그거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당신들이 증명해야 되지 뭐 내가 뭐 반성할 일이냐 이렇게 예. 이제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수박 파는 사람이요? 그 수박을 산 사람이 네. 이거 달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지가 알죠. 지가 알가뇨. 먹는 사람이 알죠. 계속 그 얘기를 이어가면 수박을 깎아달라 그랬더니 냅둬요. 개나 주게. 이게 이제 무대 보러 가는 사람들 특징일 때 이런데 네. 쟁점을요. 네. 헌재는 4개의 헌법 위반 사유, 그 다음에 1개의 법률 위반 사유인데 지금 4번째 중에서 2번째 대통령 권한 남용. 그런데 막 이 심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뇌물공여, 직접 공여죠. 네. 그다음 제3자 뇌물죄. 근데 거기에 최순실 씨의 뇌물공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오늘 권한남용을 심리를 하러 나왔는데 심리하는 와중에 헌재 입장에서는 5번 항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검의 발표가 있어서 조금 더 좀 가벼워진 건 아닌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검찰이 그와 관련돼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요? 네. 예. 그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만 보더라도 당사자가 부인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헌재나 그 국회 소추인 그 변호인단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덜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최순실 씨 권한남용의 쟁점을 헌재에서 뭐로 잡고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그 이권 개입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통령하고 자신이 친하고 경제적 혹은 뭐 생활 공동체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 대통령을 내세워서 본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은 이제 오전까지 있었던 증인신문도 거의 70페이지가 넘는 증인신문이 있었었는데 그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뭐 미래재단이라든가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더 블루K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어떠한 그 식으로 이득을 얻었는가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최순실 씨는 나는 모른다. 나는 민간인이다. 나는 거기에 관련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을 뭐 회장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나온 증거에 의하면. 그랬더니 나는 원장님이지 회장님이 아니다. 나는 유치원 원장을 30년 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회장은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모든 혐의들을 다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권 개입 여부. 네네. 자신의 재판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언제 오늘 그 최순실 씨 증언 내용을 이제 아침에 방송을 쭉 봤어요.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 있죠? 제가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게 바로 저런 걸 두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걸 이제 오늘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그 지금 좀 태극기로 표현되는 이제 일부 친박 단체들이 주장하는 예, 박사모. 뭐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쪽가 주장하는 부분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미르 재단 K스포츠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한 푼이라도 빠져나가는 게 있느냐 없지 계속 않느냐. 그 논리예요. 예, 그 논리거든요.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오늘 진술한 내용도 바로 그거거든요. 내 통장에 거기에서 한 푼 들어온 게 있느냐? 있으면 증거를 내놔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특검이든지 검찰에서든지 그 두 재단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직접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최순실 씨가 자기 딸 정유라에 대해서 막 변호를 하면서 모든 건 다 내가 다 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삼성은 또 아니라고 부인하고 요즘 아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저는 오늘 포인트 하나를 요거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기자회견한 거 있죠?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삼성에서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 다 가져갔어요. 그게 삼성에서 아하. 공식적으로 정유라.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말대로 그게 뭐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정유라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예. 그게 승마라고 하는 올림픽을 대비한 거다라고 했으면 삼성은 말을 가져갔겠습니까? 그렇죠. 안 가져갈 승마협회 거네요. 지원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 공식적인 지원인데 근데 왜 말을 왜 가져가요? 사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저거 하면은 아직까지 미르나 K스포츠에서 공식 돈이 안 나갔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돈이 들어갔고 다시 뺏어온 것들이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다. 헌재에서도. 예. 특검에서 이 부분을 더 파악하겠다. 그래서 오늘 삼성이 참 중요합니다. 예. 변호사님. 네. 헌재에서 불렀잖아요. 최순실 씨를. 네. 최순실 씨를 불렀을 때는 이제 아까 고 기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죄를 인정하고 정상 참작으로 가려면 그럼 탄핵을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헌재에서 부를 때도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예측했겠죠. 예. 그 전에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전추 행정관의 답변 태도를 우리가 딱 보면 예. 최순실이 뭐라고 할지는 뭐 너무 예측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자체로는 뭐 특별히 오늘 대답이 뭐 예상 밖이라거나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검찰에서 본인이 처음에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인정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사재판에서 뭐라고 합니까?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강압적이다.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예, 내가 어쩔 수 없이 시인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건 강압 때문이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에서 그 피의자 진술 조서, 신문 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이제 부인하는 쪽으로 지금 본인이 가닥을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하고 헌재에서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한 것하고의 증거 능력을 살펴보게 되면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한 것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본인이 부인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예. 그러면 검찰에서 일단 본인이 인정해야 했던 그게 있어서 자기 족쇄처럼 자기를 발목을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강압에 의한 거니까 그걸 인정 못한다라고 예. 증거 능력을 없애버리고 헌재 앞에서는 당연히 모든 걸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관련된 증인이나 증거 같은 것들을 나중에 증인신문조서 같은 걸 보거든요. 예. 그때는 봐라 내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증거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큰 거죠. 상당히 준비를 하고 그럼 헌재는 뭘 얻었을까요, 오늘? 헌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답변 태도 같은 거를 많이 보고요. 예.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앞뒤 맥락이라던가 앞뒤 맥락이 말이 객관적인 맞는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르세나 아니면 부인하는 쪽으로 일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봤을 때에는 너무 뻔한 것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윤전추 나왔을 때도 너무 뻔한 거 부인하지 말아라라고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잖아요. 예. 어디서 보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 식의 태도를 오늘 보였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의 말은 무조건 그냥 부인하는 거지. 아. 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A라고 대답하고 B라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믿을 수는 없는 거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이 교수님, 저는 헌재가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를 부른 건 오히려 나중에 헌재 심리 과정이 너무 서류 증거 심판만 하고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졸속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까지도 우려하고 뻔한 거짓말인데 와서 다 들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거 본 국민들이요 무척 분노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고영태 우리가 고영태 증인할 때만 봐도 고영태는 누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 실무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WK하고 미루 뭐 이게 다 고영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줄려는 모양이죠. 노 변호사님께서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듣기에도 제가 이제 왜냐면은 그 법원에 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뭐 비밀 사법고시 패스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고 저기 그 법원에 가면 무슨 조정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조정위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관계자들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해요. 예, 이실직고를 안 하려면 감옥에 보내려고 그랬더니 뭐 할 수. 또 근데 이제 노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그 사실은 이 피의자들이요. 예. 그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말을 바꾸고 그다음에 뭐 증거 능력을 본인이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요즘에 다 녹화가 다 된다 그래요. 녹화가 다 되기 때문에 과연 강압이 아니었는지 다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변호사가 입회했을 거 아니에요. 이경재 변호사가. 예. 그 당시에. 예. 그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적이 없어요. 검찰 진술할 때.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강압이 아니었죠. 끝나고 나서 설렁탕탕으로 드셨대. 곰탕인가? 곰탕. 맛있게. 그 정도였다면 맛있게는 뭐 주관적 나는 뭐 표현 아닐까요? 뻗었다 예. 이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사건이 자꾸 가면 갈수록 본인에게 모든 진술이 오히려 허위로 들려가지고 불리해져요. 아까 애국가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하고 요거가도 보면은 최순실이가 증거하는 것들이 국민이 볼 때 대부분이 허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 어떠한 판결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최순실이가 뭐 증언을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최순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증인 신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록이 통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 헌재의 그 심리 결과나 심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나중에 비난을 받을 것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제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방어권을 준 거 아니에요? 네, 그 충분히. 말씀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서 아주 핵심 멤버인데 그 사람도 부르지 않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해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그 재판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성 비서관과의 녹취 내용을 들려줬더니 일정 부분만 따서 전후 사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 안 간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진보 진영에서 보수 언론 욕할 때, 비판할 때 거두절미하고 네, 왜곡한 거 필요한 아니냐. 부분만 가지고 참 왜곡했다. 교육은 잘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일반 국민들이 최순실 씨가 재판 받는 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피의자 인권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법정에서 어떤 태도가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지 예. 이렇게 올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온갖 이유 그다음 증거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최순실 씨가 한 대로만 하시면 이 최소한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법적 보호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순실 씨는 본인의 낙동강 전선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요한 건 지금 본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의 유불리 그리고 재판에서의 그런 걸 떠나서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답변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담당 변호사가 봤을 때는 한 98점에서 99점 정도는 줄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게 부정할 건 부인하고 이 공격할 것은 또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당신들이 입증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하는 이런 모든 태도에서 상당히 어떤 그 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어떤 그 하나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아니 그냥 표현상에 좀 도와줄 때잖아. 그리고 그런 재단은 만들어서 어차피 좋은 일 하려고 만든 것 아니야. 뭐 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 구조들 이런 것들 안에서 그것을 이제 만족시키는 답변했고 그다음에 2부에 가서 좀 더 이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 수사가 더 재밌었던 게 그래서 특검은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만 가지고 수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공전할 것을 우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이 재단 밖에 직접 지원했던
그 사안, 그래서 삼성건에 대해서 코레스포스죠. 거기를 정조준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에서는 미적분에 해당되는 영역이라 사실은 수사에서 제일 뒤로 미루고 발표도 거의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거기부터 공략을 해서 그리고 이거는 재단과 상관없이 개인 회사에 들어간 돈이니까 이제 훨씬 더 그런 이제 뇌물죄로 볼 여지가 큰데 이제 그렇게 갔던 부분들이 뭐 악의가 이제 좀 서로도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미리재단하고 K재단의 돈을 안종범 수석이 이제 모금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삼성에서 돈을 직접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200억이 넘어간 얘기가 안 나왔을 때.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다 좀 약간 좀 의아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은 결국 돈을 아무리 최순실 때문에 주었다 하더라도 재단에 들어간 거지. 최순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최순실도 그 주장을 하는 거 아니야. 내 통장으로 내가 언제 뭐 돈 하나 받은 거 있냐? 거기서 돈 쓴 거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최순실 씨가 사실은 좌지우지해서 이것들을 본인이 그냥 알아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두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재단으로부터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미리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미르하고 K스포츠에 돈을 준 게 그렇죠. 뇌물 준 게 아니다. 라는 논리를 딱 만들어놨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삼성에서 뭐 코레스포츠니 뭐 비대기니 뭐 직접 지급한 것들이 그다음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가닥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변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잡히게 된 경위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떤 이권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봐라. 검찰처럼 막 신문을 해요, 그 소추위원들을.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진짜 똑똑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정말 그 사람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좀 뭔가 빨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운이 되게 세시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유리한 부분에서는 딱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증거 있냐? 증거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모른다. 그거는 제가 한 거다. 이렇게 좀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되게 정확한 것 같고 또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또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 증인신문 관련해서 도대체 국회 소추단의 그 변호인들이 증인신문이 너무 좀 이상하다. 수준 이하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변호인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농단하는 식의 행동을 또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매우 똑똑해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의 지침, 그리고 비록 사법고시는 패스하지 않았지만 법을 잘 이해하고. 이 교수님, 20일 날 취임하는 T모 아저씨 있잖아요. 미국의 T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별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자 Master of Distraction. 뭐냐면 산만하게 만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만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랍니다. 전략이죠. 막 정신 차리고 자기 목표는 딱 달성해가는. 오늘 최순실 씨가 The Queen of Distraction. 산만함의 여왕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불리할 것이다.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만 가지고 가면 법을 인치로 가는 거니까 그건 위험한 발언이세요. 저 위험한 발언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수하게 이제 법치만 볼 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오늘 거짓말한 게 또 하나 대표적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거짓말 감별사. 뭐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딱 떠오르는 게 청와대를 난 자주 안 갔고 청와대 조리장 있잖아요. 한상호 씨. 그 양반이 김밥을 처음에는 그냥 사다 줬는데 나중에는 그 김밥 맛없으니까 직접 김밥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싸줬다. 그걸 최순실 들고 가가지고 강남에 가서 아줌마들한테 요거 청와대 김밥이야 하고 자랑했다는 거.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나는 그 주방장 본 적도 사실도 없고요. 딱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거짓말들이 모두 모여서 최순실의 모든 설사 본인이 진실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거짓말로 추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과연 유리할까요? 저는 오히려 최순실이가 오늘 대단히 잘못한 게 제가 최순실이었다면은 인정할 거 다 인정하겠어요. 결정적인 것만 부인하면 돼요. 뭐만 부인하면 되냐? K스포츠 미르 거기서 돈 받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빙성이 있으려면 나머지는 인정을 해야지요. 나머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아닙니까? 잘한 것 같은데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최순실 씨가 뭐 인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청와대 가서 김밥 그건 인정해야죠. 그거 저기 주방장 아니, 그것도 아니라고. 결국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리장이 얘기한 거고 뭐 예. 그 사람이 김밥 싸들고 와서 이거 청와대 김밥이라고 말하면서 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누가 하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거는 인정하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바로 교수님 발언 바로 까시네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이영선 행정관이 예. 최순실 씨가 13번 청와대에 들어왔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어요. 예. 그 2013년 4월 24일부터 7월까지 예. 방문 기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갔었다고 얘기를 하지.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는 청와대 안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 일부 간 건 또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얼마나 기록이 있는 갔냐 것만. 잘 모르니까 있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이 최순실 씨가 답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판데 그 중에 이 좀 유념해야 될 게 예. WK에 대해서 고영태가 주체, 고영태가 꾸민 짓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왜 중요하냐면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사적으로 어떤 유용하게 하려면 이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 WK를 밖에 두고 다른 회사인데 사실상 비슷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쪽은 K스포츠재단이고 돈을 집행하는 쪽은 WK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적으로는 아마 K스포츠재단이 하청을 주거나 용역을 줘서 WK가 집행하는 이제 형태지만 그게 사실상 동일하고 그러니까 거둘 때는 공익적으로 걷어서 쓸 때는 사적으로 유용하고 썼다라는 어떤 그 논리 구조로 가는 지점에 있는데 그런데 그 WK를 부정한 거죠. 그거는 고영태가 사실상 주체고 고영태가 꾸민 짓이다. 예, 그렇게 나는 하면은 모른다. 예, 그러면은 네. 돈을 설사 모았더라도 아니 좋은 의도로 모은 돈이고 좋은 사업 하자고 한 것이고 재벌들이 그래서 동의해서 준 것인데 뭐가 문제냐. 요 논리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끊어야 될 부분이 WK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떠넘긴 거죠. 철저하게 고영태 책임으로.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헌재에서 판단을 할 때는 오늘 증인신문 해갖고 충분히 방어권을 주긴 했지만 이전에 나왔던 서류 증거로 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증인의 증언은 이제 말들을 들어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고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예. 재판할 때는 증인의 증언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재판을 해보면 예.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예.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백하는 사람들이 0.00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앵커님한테 A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증인신문 조서에 A라고 안 적혀요. A 다시라고 적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재판장에 앉아서 들었을 때는 A라고 들렸는데 예. 나중에 신문 조서를 읽어보면 A 다시를 적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맥락 없이 그냥 그것만 그대로 적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지금 만약에 녹음을 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속기사가 그렇게 다 안 적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쳐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그 뉘앙스나 미묘한 말의 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안 버려요. 보이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는 핵심적인 거 말고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런 것도 역시 하나로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증인신문 쭉 얘기를 하지만 네네. 이미 기존의 서류 증거를 갖고 충분히 판단을 해놓고 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주장할 거야? 네네. 한번 이걸 쭉 들어보는데 그 주장한 내용조차도 핵심만 해놓기 때문에 네네. 아, 요거 부인, 요거 부인, 요거 부인. 그리고 요거 인정, 요거 인정, 요 정도만 보기 때문에 오늘 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어떻게 당신 입장인지 한번 좀 들어보자. 네네. 그래서 이 증인 심판은 생각 외로 별로 중요성 높지 않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증인신문 할 때는 녹음을 해요, 재판장에서는. 예.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죠. 녹음을 그거 다시 들어보자고 보려고. 해서. 예.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을 때는요,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앞에 있는 수사관이 그거 다 안 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로 표현을 바꿔서 쳐놔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정말 엉뚱한 게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읽어보고 근데 그 간이하고 도장 다 찍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난 A라고 말했기 때문에 A라고 쓰여진 것으로 자기는 판단하고 그냥 사인을 해버리는데 예.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읽어보면 그건 A로 안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증거가 어딨냐? 너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왜 거긴 녹음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녹음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영상 녹화실에서 영상 녹화할 때 얘기인 것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 말을 글자로 옮겨놓으면 글자만 사실 중요한 거지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것을 훈련받기 위해서 수시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교수님. 네. 자, 근데 이제 의상 문제와 연설문 수정 등에 대해서도 이제 선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치킨 캐비넷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는데. 키친. 죄송합니다. 뭐 나오기만 하면 이제 치킨 얘기가 나왔고. 제가 토요일 날 방송 끝나고 하도 추워갖고 치맥을 먹었거든요. 치킨에 맥주. 그러니까 더 춥더라고요. 키친 캐비넷. 본인이 항상 선의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도 키친 캐비넷이다. 키친 캐비넷. 예, 키친 캐비넷이다. 그 의상과 연설문 수정 정말 키친 캐비넷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쓰는 말이죠. 사실 키친 캐비넷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공식 라인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라인이라도 얼마든지 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까운 친지.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키친 캐비넷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회의 저명한 전문가들, 저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그분들이요, 와 대통령에게 요만큼도 어떤 사적으로 부탁하는 게 없습니다. 그거 하는 순간 그 캐비넷에서 잘려요, 바로. 그리고 복대가 없어요. 반드시 대통령,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그 그때 식당 대화를 할 때는요, 단둘이 안 합니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 명이서 했기 때문에 증인이 딱 있어요. 저 사람이 사적 감정을 가지고 하는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그게 바로 키친 캐비넷이거든요. 최순실은 제가 알기에 키친 캐비넷 들어갈 수도 없는 게 식사 따라간대잖아요. 대통령 들어와도. 그 식당 대화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순전히 과거 개인적.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 내려왔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딜 키친 캐비넷을 함부로 씁니까? 그 키친 캐비넷이라니까 뭐 치맥도 하셨다 그러니까 좀 저런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친 캐비넷 하면서 치맥을 사간 거예요. 치맥을 사갔는데 그러면은 치맥값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받아낸 것은 양계장 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그 어느 정도 좀 이득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익스큐스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닭값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양계장 값을 받아간 거죠. 그럼 그 정도는 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두 분의 인식이고. 이제 윤전추 아냐고 그랬더니 또 부인을 했어요. 네, 뭐 얼굴만 안다고 그랬죠. 얼굴만 알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뭐 이렇게 빨리 시집가라. 네, 시집가라 쓴 거 뭐냐 기억 안 난다. 그럴 때 헌재 재판관들의 느낌이나 판단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되게 웃겼는데 아마 속으로 되게 참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막 뭐 따져 물었잖아요. 그리고 너무 강압적이다. 뭐 소추 위원들이 뭐 저렇게 질문하는 게 어디냐. 그럴 때도 일체 관용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안 말려 들어가는 거죠. 역시 현재 그 재판관님들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될 사람한테 찌르는 거지. 최순실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아예 입을 닫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지열 기자처럼 한 예를 들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돌바닥에 누워갖고 입 돌아간 케이스. 전문적인 그 영혼을 또 남기시네요. 그런데 이제 안종범 증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5시부터, 시간에 지금 신문을 하는데 안종범도 또 계속 부인할까요? 근데 안정범은 또 최순실이랑 다를 것 같아요. 안정범 수석 같은 경우는 교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문영표, 안종범 교수 출신인데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해주길 되게 좋아해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대답 안 하면 교수가 잘리니까. 그렇죠. 교수님 대답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바로 옆에서 대답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교수 출신이라서 뭐 약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교수 출신들은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래도 내가 특정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박근혜 개인에 충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학자적 양심으로 기본적으로 진술할 건 해야 된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뭐 교수라고 해서 다 뭐 쉽게 무너집니까? 아이고 굉장히 소범합니다. 근데 지금 감옥 안 가보셨잖아요.
그 감옥 좋은 가보셨어요? 말이었는데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은 제가 보면 감옥에서 제일 잘 버티는 게 최순실 씨예요. 맞아요. 전 저렇게 단단하게 버틸 줄 몰랐어요. 왜냐면 1월 말 2월쯤 되면 제가 그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상당히 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무너진 사람이 1차 안종범, 2차 정호성. 무너진 게 보이잖아요. 근데 최순실 아니, 씨. 그걸 무너지다 표현하세요? 진실을 얘기한다고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무너져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안종범 교수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범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거기 네.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정말 모범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무 수첩 내용을 보면 꼼꼼하게 기록됐는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 연월일 회의 관련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예. 뒷부분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요약 정리가 있어요. 간소한 내용은. 아니, 그거 적자 생존이니까 그렇죠. 적자 생존. 그리고 오늘 그래서 안종범 교수를 무척 두둔하시네. 예. 면회 한번 가실 생각 그리고 있으세요? 또 그런 저런 측면도 익힙니다. 수첩을 보면은 이 부분은 그런 그 경제수석이나 정책조정수석이 건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국정교과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 중 깔때기처럼 이렇게 쏠려요. 지시사항이.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이분한테 이제 어떤 상당히 대통령이 신뢰를 했던 것 같고 예. 아까 그리고 제가 그 고영태 씨 관련해서 하나 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그 지금 WK 이제 그 부분을 잘라내기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최순실 씨가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에 대해서 그거 고영태나 노태강이 고영태나 예, 무슨. 유상영? 예. 어쨌든 고영태 씨 얘기가 나왔죠. 네, 고영태가 예.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밖에 있는 그 다른 증인들이 나에 대해서 불리한 증인을 하는 사람은 내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겠다. 너희들도 문제 삼겠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직원들도 아주 정직하다라고만 볼 수 없잖아요. 비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사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이제 그런 그 포석까지 하는 거 보면 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안종범 수석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요. 그 안종범 수석은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많은 부분을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아까 이거 내수첩이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불법적인 자료죠? 근데 안종범 수석은 이제 수첩 17건에 대해서 원래는 처음 인정했다가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다 부인했잖아요. 이거 예. 위법 수집 증거다. 예. 이거 내가 의무적으로 제출한 것에서 너희들이 이걸 발췌한 게 아니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나온 거니까 증거 능력이 없어서 난 이것에 대해서 동의 못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또 11개 수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그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약간 논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11개 수첩을 또 인정한 건데요. 예. 그 안종범 수석은 사실 지금 현재 되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다가 예. 그다음엔 또 다시 조금 약간 그 방어적으로 좀 태도가 바뀌었다가 예. 다시 또 약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럴까요? 구속 피의자들의 전형적인 보이는 심리죠. 예, 예.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고인이 됐는데 처음에 특히 이제 그렇게 엘리트로 처음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처음에 수사기관에 잡혀 들어가거나 추궁을 막 강력하게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겁을 많이 먹게 되고 대응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 물어본 대로 대답을 많이 하고 예. 시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정신 지나고 차려갖고. 나면 정신이 예. 좀 들지 예. 않습니까? 게다가 변호인들하고 또 다시 상의를 많이 하게 되고 외부 사정이 바뀐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인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 내가 이걸 전부 다 안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형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전부 다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봐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증거 없는 거 이거 그냥 증거 없는 거니까 도박을 한번 해볼 것이냐. 예. 그러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증거 너무 많으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일부 해서 인정하고. 그냥 인정하고 예. 양형 사유 참작 사유를 봐달라고 하는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교수님, 오늘 이제 한 번 더 하고 세 번째 일주일에 세 번씩 하겠다 그러면서 부른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속도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속도 1월 말까지 끝날까요? 1월 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2월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평의 심리가 1월 말까지 다 끝나지. 심리는 뭐
끝나겠죠. 끝난다고. 그럼 2월 9일 날 판결이 있겠죠? 아니요. 판결은요. 아니, 날려 왜냐면 죽겠어요. 쉽지 않은 게 예. 그 판결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결정이죠. 예, 인용을 할 결정. 것인가 예. 말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인데 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특검에 아까 말씀하신 K스포츠 미르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돈이 개인적으로 흘러간 증거가 아직 구체가 없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삼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삼성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그 뇌물죄나 또 제3자 뇌물죄로 예. 그 다른 거 말고 위증 말고 예. 그걸로 만약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에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이고 그건 예. 5가지 사유 중에서 그렇죠. 한 가지 하나이죠. 불가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않습니다. 교수님 할 때마다 아니 뭐 예. 변화는 아니, 뭐 다른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럼요. 또 제가 잘 볼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 예. 자, 고 기자님,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쟁점이 뭐였었고, 뭘 갖고 부인하고, 뭘 갖고 배째라 했는지. 뭐 너무나 총체적으로 예.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뭐 쟁점이랄 것도 없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정과 부인으로 일관했는데 일단 태도를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배째라로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국민에게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태도도 하고 그래서 뭐 이 판결을 할 때 정상 참작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그럴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태도에 있어서 아쉬울 게 없다. 아하.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롭지도 않은데 내가 공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내 편할 대로 하겠다는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재판에서 두루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를테면 처음에 부정하다가 증인이 있어도 부정하고 그 증인이 뭐 알만한 위치가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믿을만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고 신빙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네, 이제. 증거가 나와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도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부정을 하냐면 그 증거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이를테면 안호성 전 수석 같은 경우 수첩에 대해서 부정을 정호성. 예. 안종범. 예. 예, 안종범, 죄송합니다. 정호성을 묶어서 안호성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예.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부정을 하냐면 본인의 수첩은 맞다. 그렇지만 그것을 적법하게 나한테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재판에서 부정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건 뭐 변호사님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주 특이한 논리네요, 그거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당신들이 증명해야 되지 뭐 내가 뭐 반성할 일이냐 이렇게 예. 이제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수박 파는 사람이요? 그 수박을 산 사람이 네. 이거 달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쥐가 알죠. 쥐가 알가뇨. 얘기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뭐 미래재단이라든가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더 블루K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어떠한 그 식으로 이득을 얻었는가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했는가 뭐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이제 최순실 씨는 나는 모른다. 나는 민간인이다. 나는 거기에 관련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본인을 뭐 회장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나온 증거에 그렇죠. 의하면. 예. 그랬더니 나는 원장님이지 회장님이 아니다. 나는 유치원 원장을 30년 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난 회장은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모든 혐의들을 다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네.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권 개입 여부. 네네. 자신의 재판과 상당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최순실 씨 증언 내용을 이제 아침에 방송을 쭉 봤어요. 예.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 있죠? 예. 제가 오늘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게 바로 저런 걸 두고 하는 얘기구나. 예. 라는 걸 이제 오늘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지금 좀 태극기로 표현되는 이제 일부 친박단체들이 주장하는. 예, 박사모. 예.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쪽가 주장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미르 재단 K스포츠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한 푼이라도 빠져나가는 게 있느냐, 없지 계속 않느냐. 그 논리예요. 예, 그 논리거든요.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오늘 진술한 내용도 바로 그거거든요. 내 통장에 거기에서 한 푼 들어온 게 있느냐. 있으면 증거를 내놔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특검이든지 검찰에서든지 그 두 재단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직접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검찰에서 본인이 처음에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인정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사재판에서 뭐라고 합니까?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예, 내가 어쩔 수 없이 시인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건 강압 때문이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에서 그 피의자 진술 조서, 신문 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이제 부인하는 쪽으로 지금 본인이 가닥을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하고 헌재에서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한 것하고의 증거 능력을 살펴보게 되면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한 것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본인이 부인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예. 그러면 검찰에서 일단 본인 인정했던 그게 있어서 자기 족쇄처럼 자기를 발목을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 강압에 의한 거니까 그걸 인정 못한다라고 예. 증거 능력을 없애버리고 헌재 앞에서는 당연히 모든 걸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관련된 증인이나 증거 같은 것들을 나중에 증인신문 조서 같은 걸 보거든요. 예. 그때는 봐라 내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증거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큰 거죠. 상당히 준비를 하고 나와. 그럼 헌재는 뭘 얻었을까요, 오늘? 헌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답변 태도 같은 거를 많이 보고요. 예.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앞뒤 맥락이라던가 앞뒤 맥락이 객관적인 맞는지. 증거를 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르세나 아니면 부인하는 쪽으로 일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봤을 때에는 너무 뻔한 것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윤전 씨 나왔을 때도 너무 뻔한 거 부인하지 말아라라고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서 마찬가지로. 보면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 식의 태도를 오늘 보였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의 말은 무조건 그냥 부인하는 거지. 먹는 사람이 알죠. 계속 그 얘기를 이어가면 수박을 깎아달라 그랬더니 냅둬요. 개나 주게. 이게 이제 무대 보러 가는 사람들 특징일 때 이런데 네. 쟁점을요. 네. 헌재는 4개의 헌법 위반 사유, 그 다음에 1개의 법률 위반 사유인데 지금 4번째 중에서 2번째 대통령 권한 남용. 그런데 막 이 심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뇌물공여, 직접 공여죠. 네. 그다음 제3자 뇌물죄. 근데 거기에 최순실 씨의 뇌물 공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오늘 권한남용을 심리를 하러 나왔는데 심리하는 와중에 헌재 입장에서는 5번 항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검의 발표가 있어서 조금 더 좀 가벼워진 건 아닌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예. 검찰이 그와 관련돼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요? 네. 예. 그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만 보더라도 당사자가 부인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헌재나 그 국회 소추인 그 변호인단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덜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최순실 씨 권한남용의 쟁점을 헌재에서 뭐로 잡고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그 이권 개입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통령하고 자신이 친하고 경제적 혹은 뭐 생활 공동체라는 점을 이용해서 예. 그 대통령을 내세워서 본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은 이제 오전까지 있었던 증인신문도 거의 70페이지가 넘는 증인신문이 있었었는데 예. 그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삼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전 씨가 자기 딸 정유라에 대해서 막 저기 변호를 하면서 모든 건 다 내가 다 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삼성은 또 아니라고 부인하고 요즘 아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저는 오늘 포인트 하나를 요거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기자회견한 거 있죠?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삼성에서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 다 가져갔어요. 그게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그 저기 정유라.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말대로 그게 뭐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유라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예. 그게 승마라고 하는 올림픽을 대비한 거다라고 했으면 3년을 말을 가져갔겠습니까? 그렇죠. 안 가져갔죠. 승마협회 지원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 공식적인 지원인데 근데 왜 말을 왜 가져가요? 사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저거 하면은 아직까지 미르나 K스포츠에서 공식 돈이 안 나갔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돈이 들어갔고 다시 뺏어온 것들이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다. 헌재에서도. 예. 특검에서 이 부분을 더 파악하겠다. 그래서 오늘 삼성이 참 중요합니다. 예. 변호사님. 네. 헌재에서 불렀잖아요. 최순실 씨를. 네. 최순실 씨를 불렀을 때는 이제 아까 고 기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죄를 인정하고 정상 참작으로 가려면 그럼 탄핵을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헌재에서 부를 때도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예측했겠죠. 예. 그 전에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전추 행정관의 답변 태도를 우리가 딱 보면 예. 최순실이 뭐라고 할지는 뭐 너무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자체로는 뭐 특별히 오늘 대답이 뭐 예상 밖이라거나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